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8세인 현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무조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강요하셨고 항상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라고 강요하셨기에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셨어요. 가난이 지독히도 싫으셨던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회사를 일구셨습니다. 저보다도 회사 일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요. 덕분에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다른 집에는 없는 컬러 TV가 2대나 있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외동아들인 제가 늘 부족해 보이셨는지 저를 늘 엄하게 대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친구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한번 만나보시지도 않고 바로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회사에 도움이 될 법한 부잣집 딸과 결혼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제가 한사코 거절하니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그 여자와 가족들까지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자리까지 마련하시더군요. 부모님 체면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는 싫은 내색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여자의 가족들이 돌아간 후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절대 안 된다. 어차피 결혼해봤자 사랑은 2, 3년 뿐이야. 그 뒤로는 아이 낳고 정들어서 사는 거야. 오늘 본 그 여자 있지? 이 아비는 그 처자가 참 마음에 든다. 그 여자랑 결혼하도록 해. 이미 그쪽 부모들이랑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제 의견 따위는 듣지 않으시고 결혼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아버지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인연을 끊자고까지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나서 사실 저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집을 나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 당시 회사가 아주 어려워서 부도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필요한 돈을 빌리는 대신 저와 부잣집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미래를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배신감까지 밀려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며 까딱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면서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우리 가족을 위해 한평생 열심히 사신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혼 후 처가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회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아내가 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미연이 뿐이었습니다. 미연이는 제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저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안정되고 나면 이혼하고 미연이와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아내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차갑게 대했고 어떤 걸 빌미로 이혼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저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 첫날 밤에 딱 한 번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집안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제가 귀한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온통 미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보니 미연이와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부정한 짓을 하는 제가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미연이와 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사랑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머리와 행동이 따로 놀더군요. 그렇게 미연이와 계속 몰래 만나면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미연이의 집에 있을 때 아내가 그 집으로 쳐들어왔죠. 저는 갑자기 들이닥친 아내를 속옷만 입은 채로 맞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와 미연이는 모든 걸 들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 어떤 여자랑 뒹굴고 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이 여자. 그래. 내가 당신과 결혼 전에 사랑했던 여자야. 이제 정리하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미연이는 그런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미연이를 두고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였지만 부모님이 반대했고 아내와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고서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혼당할까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자기 아이를 두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사랑했으면 끝까지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당장 아버지한테 말해서 당신 회사랑 계약 맺은 것도 다 파기하고 망하게 만들 거야. 내가 당한 거에 몇 배로 복수할 거라고. 아내는 본인이 임신했을 때도 계속 미연이를 만났다는 것에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냐고 빌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던 아내도 막상 아직 말도 떼지 못하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니 살짝 흔들리는 것 같더군요.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내가 정말.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한평생 당신만을 보고 살게.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랑 아이만을 위해서 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몇 날 며칠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을 한 듯한 아내는 결국 저를 용서해 주었죠. 저 대신 아내가 미연이를 만나서 제 이야기를 전했고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연이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뒤로 저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2년 뒤 저희는 둘째를 낳았고 아내는 아픈 상처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들 눈에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게다가 장인어른께서 우리 회사 신사업에 투자를 해준 덕분에 아버지의 회사도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사실 아내는 제가 미연이와 바람을 피운 것을 용서는 해주었지만 그 뒤로 제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늦게 들어오면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여자인 친구는 절대 만나지 못했고 누구랑 어디서 만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을 해줬어야만 했죠. 아내가 과하게 제 개인 일정까지 간섭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긴 했지만 과거에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게 아내에게 사죄하는 길인 것 같았거든요. 그것 말고는 우리 집은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 제 나이 40대 후반 무렵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면서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셨죠. 그런데 사장 취임식이 있던 날 아내가 제 비서로 젊은 여자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주변에 여자가 있으면 제가 한눈 팔 수도 있다고 하면서 비서를 남자로 바꾸라고 했죠. 20년이 지나도 아내에게 생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비서까지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마음을 놓는 것 같았죠. 그렇게 무사히 회사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잘 닦아 놓으신 길이었으니 저 역시 그 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죠. 덕분에 회사의 매출은 나날이 늘었고 업계에서는 제법 큰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현중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 아버지께서 저한테 부탁이 있으시다고요? 뭔가요? 뭐든 말씀하세요. 다 들어드릴게요. 내 친구 손녀가 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더라고. 이번에 방학이라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냥 놀기도 그렇고 해서 회사에 인턴으로 경력 좀 쌓고 일을 배울 수 없냐고 나한테 묻는데 몇 달 동안 인턴으로 채용 가능하겠니?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낙하산은 안 되지만 인턴 정도는 가능하죠. 어떤 전공인데요? 경영? 회계? 그게 걔가 호텔 경영 쪽을 공부했다는구나. 그래서 전공 경험 쌓으려면 네 비서로 잠시 일했으면 싶은데 지금 네 비서 밑에서 인턴으로 말이다. 아무래도 사장 직속이 배우는 것도 많고 이력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시고 회사 일에 관여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저에게 뜬금없이 친구 손녀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아내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아내가 알게 된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신혼 때 바람 피운 것 때문에 그 이후로 여자친구인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지내요. 여자 비서를 들이면 와이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실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남자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도 아저씨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비서실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부서는 어떻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었던 친구라며 그 손녀는 비서 일을 원하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길어봐야 3개월이야. 그동안 동현애미에게는 비밀로 하자. 사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부탁하는 건 처음이어서 왠지 꼭 들어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2달로 타협을 받죠. 그 기간 동안만 비서실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쁘장한 인턴 비서가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부터 잠시 인턴으로 일하게 된 이현미입니다. 딱 보기에도 키도 크고 늘씬하고 참 예쁘더라고요. 처음엔 대충대충 일을 하지 않을까 의심도 했는데 지켜보니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싹싹하니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저런 여자를 데려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첫째 아들 동현이와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딸 같은 느낌도 들다 보니 저도 인턴 직원을 세심하게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지금 비서실에서 일하는 현미 씨를 알게 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현미 씨가 일을 한 지 1달 정도 되었을까요?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이 회의실로 와서는 저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비서실장이 회의 중에 들어와서 따로 보고를 할 정도의 급한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사장실로 달려갔죠. 도착해보니 아내가 현미 씨의 머리채를 잡고 어디서 자기 남편 꼬시려고 여기 앉아있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미 사무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말려보려고 했는데 사모님 힘이 어찌나 센지 사장님이 직접 오셔야 진정이 될 것 같아서 미팅 중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의 손부터 현미 씨한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변에 여자 두지 말라고 했지. 근데 인연은 뭐야?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떡하니 비서실에 앉아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날 저녁 긴급 사안이 생겨서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제가 말도 없이 퇴근 시간 지나서도 집에 안 들어오고 휴대전화도 안 받으니 결국 회사로 전화를 한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비서실장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아내의 전화를 인턴 비서인 현미 씨가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회사로 전화를 걸었더니 누구인지 모를 여자가 받은 것이고 그 길로 회사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대체 누구냐고 계속 화만 냈습니다. 저는 우선 현미 씨에게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분 손녀인데 아버지가 인턴으로 좀 몇 개월 써달라고 부탁했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전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에게 먼저 말을 했을 것 아니냐고 화만 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부탁을 하시고 당신은 싫어할 것 같으니 말을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내는 아버님이 그런 부탁을 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당장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런 우리 부부의 등장에 조금 당황하신 듯 했죠. 아버님, 정말 아버님이 이 사람 비서실에 여자를 추천하신 거예요? 아버님 친구분 손녀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지. 현중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부탁했다. 내가 그 친구한테 빚진 게 좀 있어서 말이다. 네? 아버님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고요? 또 바람 피웠다가 이번에 정말 이혼당할까봐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전 아버님이 이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도저히 못 믿겠어요. 제가 이 사람 여자 문제에 엄청 예민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아버님 친구분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내는 눈에 뭐라도 씌었는지 아버지의 말씀도 못 믿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가 부탁한 게 맞다고 해도 자꾸만 의심했습니다. 결국 억지를 부리며 우기는 아내 앞에서 아버지도 저도 할 말이 없어졌죠.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던 아버지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현미라는 애는 내 자식이다. 내가 밖에서 낳은 아이야. 애미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정한 남편은 아니셨지만 절대 외도를 하실 분은 아니셨거든요. 게다가 밖에서 낳은 혼외 자식을 저한테 맡기시기까지 하시다니요. 아버지는 놀란 저희를 보고 그 아이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좋은데 취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경력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넋놓은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알겠다는 한마디만 하고는 저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현미 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따로 연락하지 못했어요. 사실 뭐하라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니 저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저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말없이 어색하게 식사를 했고 결국 아버지가 입을 떼셨습니다. 현미, 이제 회사 안 나오지? 네,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진작 말씀을 하시죠. 그럼 저도 동현 엄마한테 말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현중아, 사실 현미, 네 자식이다. 네? 제 자식이요? 아니, 아버지 혼외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네 부부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둘러댄 것이고 사실 예전에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던 미연이 자식이야. 네 이름이랑 미연이 이름을 하나씩 따서 현미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하더라. 제가 미연이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이라니요. 미연이는 저한테 임신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아내에게 미연이와의 관계를 들켰을 때 미연이는 임신 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미연이에게 저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고, 미연이 또한 제가 본인에게 마음이 떠났다는 걸 깨닫고 그 아이를 혼자 낳아서 길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연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 저 대신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아버지는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줄 알았는데 미연이가 하는 말이 자신은 바라는 것은 없고 다만 아이가 공부할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아버지는 어쨌거나 제 핏줄이 있다는 걸 알고는 차마 모르는 척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친부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저 모르게 미연이 모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셨대요. 그렇게 아버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연이를 몰래 돕고 계셨습니다. 미연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현미는 해외에서 한국에 잠깐 들어온 거라고 하던데 그럼 미연이도 해외에 있나요? 아버지는 제 질문을 듣고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미연이는 몇 개월 전에 죽었다. 알고 보니 미연이는 자기 딸을 중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한국에서 혼자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고 임종을 지켜주러 한국에 들어온 딸에게 친부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친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했대요. 그렇게 제 딸은 엄마의 장례를 치른 후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사실을 밝히는 대신 곁에서 잠깐 일하게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제 딸도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동의했고요.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미연이가 죽은 것도 너무 놀라웠고 제 딸을 옆에다 두고도 못 알아봤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딸아이의 존재를 숨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우는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는 당장 나와서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딸아이는 별 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사장과 인턴이 아닌 아버지와 딸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동안 정말 몰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이제라도 사람들한테 다 말하겠다며 이제 떳떳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빠인 제가 도와주겠다고요. 그런데 딸은 제 아내를 보니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미 외국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어서 계속 그 나라에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엄마 장례식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이제 곧 돌아가야 한다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전 이제껏 아빠를 모르고 살아온 현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미가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요. 뭔데? 다 들어주마. 저 몇 달 뒤에 결혼식을 해요. 그때 아버지로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버지가 그것만 해주셔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더군요. 자기는 그냥 살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뒤 딸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곧 결혼을 했고 저는 아내에게 출장을 간다고 하고 미국에 가서 딸과의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 모르게 제 마음 한쪽 구석에 딸을 묻고 지금은 가끔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면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벌인 일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아내와 뒤늦게 알게 된 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벌인 이 모든 일의 피해자인 아내와 딸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니 조금 후련한 기분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